so soft. I feel like I don't know how I'm gonna live without this now. How am I gonna live without this kind of treatment? I love it.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맛집, 카페, 쇼핑.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두피 스파인데요. 한국의 미용 시스템이 워낙 압도적이라 요즘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한국 미용 투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외국인에게 한국은 단순한 미용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첫 번째 여행에서 못다 이룬 것들을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분은 중남미계로 추정되는 서양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온전한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하루의 시작은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아티스트 베이커리였습니다. 이 빵집, 이름만 들으면 조용한 동네 베이커리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이 수십 미터씩 이어지는 그야말로 서울의 핫플 중 핫플이거든요. 대기 시간만 무려 4시간. 이걸 보고 포기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줄을 섰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소금빵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소금빵이 이 빵집에서 특히 유명하거든요. 트러플, 마늘버터, 계피, 초콜릿, 오징어, 잉크치즈에 프레첼 소금빵까지. 영국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만든 팀이 함께 준비한 라인업이라 빵 하나하나에 유럽식 감성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유럽 스타일의 손글씨 간판에 소박한 나무바닥, 빵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 중에 진하게 퍼지는 트러플 향. 이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입 베어 문 순간 이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짭짤함과 버터향, 그리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소금빵. 샌드위치 형태로도 먹을 수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는데요. 이분은 한 입 먹더니 서울에서 먹어본 빵 중 최고라며 입 다물기를 거부하듯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The best bread I've tried in Seoul. In Korea. Oh my god. The hype, totally worth it. Geez, I think I'm gonna have to try to come back here before I leave to the airport. Too good. 서울에서 빵 한 개를 먹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문화, 한국인이라면 낯설지 않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기 있는 빵집은 보통 아침 일찍 오거나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길이의 줄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줄이 오히려 이 집은 믿을 수 있다는 신호로 통하는 겁니다. 그 독특한 줄서기 문화 자체가 이분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됐던 거죠. 그렇게 빵집을 나온 이분이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종로구의 조용한 뒷골목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2층짜리 집 도토리 카페였는데요. 이분은 이 카페를 가리켜 작은 숨겨진 보석을 찾은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부는 지브리 스타일의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했고 방마다 각각의 개성이 넘쳤습니다. 계절 요거트 볼을 직접 만들어 먹는 DIY 메뉴에 다양한 커피와 차, 과일과 꿀, 그리고 벌집까지 준비된 메뉴판을 보며 이분은 한참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참깨 라떼를 주문했고 그 맛이 너무 크리미해서 인생 라떼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카페, 한국의 어떤 골목에도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카페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도 이렇게 세심하고 개성 넘치는 공간을 골목마다 숨겨두진 않거든요. 그게 한국 카페 문화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이분이 걷기 시작한 곳은 북촌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시절 고급 주거 지역이었던 이곳은 지금도 전통 한옥들이 세심하게 보존된 채 살아있는 동네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921년에 지어진 북촌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이분은 북촌의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한복 입은 방문객들, 고즈넉한 기와지붕, 그리고 현대 건물과 전통 한옥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거리. 이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북촌은 단순히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제한된 구역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는 세심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경복궁인데요. 이분에게 이곳은 첫 번째 한국 방문 때 완전히 놓쳤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문장 교대식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요.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의식은 약 20분간 진행됩니다. 형형색색의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들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그 장관을 이분은 넛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이라이트였다고 했는데요. 매일 이런 의식이 열리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 한결같음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이분은 한 가지 꿀팁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한복을 빌려 입는 것이었는데요.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료가 3,000원 정도이지만 한복을 입으면 그 이상으로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진도 훨씬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도 한복을 입고 나서 정말 편안하고 마음에 든다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궁전 안에서 이분이 특히 감동받은 건 바로 국립민속박물관 내의 추억의 거리 전시였는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서울의 일상거리와 골목길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 공간은 만화가게와 이발소, 부티크, 방앗간, 사진 스튜디오, 음악 다과실까지 당시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층 건물도 디지털 기기도 없던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쇼핑하고 이웃과 소통했는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분은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호기심과 묘한 감동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이번 궁전 방문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였다고 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복궁이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는 걸 이분은 이 전시에서 느꼈을 겁니다. 과거를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것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한국이 가진 남다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여정은 명동의 준호회였습니다. 한국 여행 중 꼭 해보고 싶었던 두피 스파를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건데요. 차와 꿀, 참깨가 들어간 전통 한식 간식으로 맞이받고 무려 18단계의 시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받았습니다. 두피 건강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목 마사지, 2명의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두피를 풀어주는 과정, 스팀 기계, 두피 각질 제거, 중금속을 제거하는 시술, 적색광 요법, 라벤더 스팀 아이 마스크, 워터펀치 행군까지. 총 15만원, 최소 2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요. 이런 대우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두피 케어를 받으려면 우선 예약 자체가 몇 주씩 걸리고 비용도 최소 하나 5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단계로 세분화된 맞춤 시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네 미용실 수준의 접근성으로 이런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대우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했던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한국을 떠나게 돼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탐험할 것도 알아갈 것도 가봐야 할 도시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도 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My last night in Korea. I'm so sad to leave Korea. I feel like there's just so much to do. There's so much to explore and so much to get to know. So many places and so many cities. I still regret so many. 그리고 언젠가 또 한국 여행이 있길 바란다고 조용히 덧붙였는데요. 소금빵 한 개를 위해 긴 줄을 기꺼이 서고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카페에 마음을 빼앗기고 600년 된 궁전 안에서 시간을 잊어버렸다가 마지막 밤엔 두피 스파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것이 바로 이분이 기억하는 서울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상이지만 이분에게는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서울의 골목마다 빵집 앞줄 속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다는 것. 그게 이 도시가 가진 조용하고 단단한 힘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